어쨌든 삼성그룹이 240조 반도체 투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아울러서 말한다면 240조 중에 180조가 이제 국내 투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과감한 인수합병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약 30조 이상 뭐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NXP가 가격을 굉장히 콧대가 높아져가지고 80조까지 부른다고 하니 일부 뉴스에서는 이제 NXP 관련된 인수를 삼성전자가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NXP를 인수한다면 상당히 호재가 될 겁니다. 어떤 재료보다도 삼성전자에는 대규모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게 생각이 됐었는데요. 다소 이제 NXP가 콧대가 너무 높아져서 80조까지 부르고 있으니 과연 삼성전자가 80조를 뭐 정말 배팅을 해서 살 것이냐 약간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에 240조 원 투자 관련해서 아마 M&A 관련된 뭐 그 자금은 30조 이상은 충분히 쓸 거라는 뭐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비메모리 관련해서도 약 50조 정도는 쓸 거다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 투자 관련해서 핵심 포인트가 뭐였냐면 과연 반도체 관련된 투자를 하면서 메모리에 집중할 것이냐 비메모리에 집중할 것이냐는 변수가 있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메모리에 만약에 집중되는 투자 관련된 발표가 나왔다면 상당한 악재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메모리가 지금 이제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메모리 가격이 떨어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물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메모리 재고 소진이 거의 다 돼서 거의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사의 재고는 굉장히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데 그걸 쓰고 있는 유통사들, 그러니까 유통사들이 사가지고 마지막 엔드 유저까지 이제 이렇게 전달하는데 그 재고를 축적하는 이 중간에 유통사들이 재고가 기존 평균 재고의 적정 재고의 2배 정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돼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메모리 가격이 좀 빠질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메모리 쪽에 반도체가 조금 어느 정도 재고 소진이 되면서 그 가격이 좀 빠진 이후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게 아마 내년 1분기 말이나 2분기 정도 되면은 이제 정상화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 관련해서 투자를 뭐 대규모로 하겠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가격 하락을 더 촉발시키는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 관련 투자를 오히려 R&D 쪽으로만 집중하는 투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뭐 발언을 했기 때문에 물량 증가에 대한 이슈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R&D 쪽으로 또 미세 공정 쪽.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부분들은 낫다는 거고요. 그래서 악재가 안 된 거고 중심적으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비메모리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이야기 나와서 상당히 그 부분은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시그널을 주니까 바로 굉장히 그 뭐 메모리 가격이 많이 빠질 것이라고 레포트를 썼던 그 글로벌 IB가 당장 그날 강력 매수로 이제 포지션을 바꿔버린 거죠. 레포트를 내면서. 모건스탠이었네. 그렇죠.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는 아이러니하지만 그게 주는 어떤 암시가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냐 비메모리냐 어떤 쪽에 좀 더 핵심적으로 두고 이제 투자를 하느냐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왜 그 글로벌 IB가 과연 강력 매수를 바꾸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많이 급락한다는 사실은 좀 어려운 하방이 굉장히 탄탄해진 느낌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금 이제 오늘 뉴스 나왔나요? 이제 지금 뭐 일본의 어떤 그 반도체 회사를 뭐 다른 쪽에서 사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뉴스가 나오면서 결국은 컨솔리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구조조정이죠. 업계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결국은 이게 막 이렇게 치킨 게임을 하는 그런 쪽에서 오히려 M&A가 시작되면서 컨솔리데이션이 진행되고 그렇게 되면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탄탄해진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주가가 PBR 1배 정도까지 빠졌다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10만 원 그리고 뭐 가격으로 꼭 따진다면 한 9만 7천 원 정도가 한 배 수준이었다 얘기하는데 한 배 미만으로 떨어지기는 어렵다라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방어를 하고 주가가 조금 반등을 줬지만 전반적인 흐름에서 이제 오늘의 글로벌의 이제 어떤 반도체 M&A 이야기가 지금 이슈가 불거진 이유는 결국은 그 이슈가 SK하이닉스나 이런 쪽에 바텀 레벨을 PBR 1배가 아니라 PBR 1.1배 또는 1.2배 정도로 올리는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컨솔리데이션,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일으켰다는 점에서는 바닥을 좀 더 높이는 어떤 뉴스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반도체 대형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지난번처럼 속줄 없이 막 투매가 나오고 외국인들이 밀어대고 이런 것은 이번에 여러 가지 240조 투자와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M&A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글로벌리 컨솔리데이션이 일어나면서 하방을 굉장히 견조하게 지지해주는 이벤트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대형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 공부들 열심히 하셔. 우리 저 패밀리들이 뭐 대단하세요. 반도체 얘기 쫙쫙 하니까 또 뭐 일본의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뭐 쫙쫙쫙 다들 꿰고 계셔요. 네. 박근영 차장님과 삼성제 시장의 주도 섹터 얘기를 쭉 했고 그 가운데 우리가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을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어쨌든 발군의 실력으로 딴 걸 다 제끼고 간다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그 투자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쨌든 투자가 비메모리 쪽으로 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네 이어서 박 차장님 말씀에 빨려 들어가는 좀 더 빨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기업들이 관심이 있다는 거야. 뭐 그게 사실은 또 관심이잖아요. 네, 뭐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하반 경직성, 긍정적인 모습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뭐 주가 탄력성은 아무래도 대형주는 조금 약할 수가 있죠. 그렇죠. 아직도 조금 네. 무겁고 업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인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국내 뭐 그 시가총액 1, 2위나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뭐 수급이 들어오든지 이런 수급적인 받침이 없으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시장의 지수를 어느 정도 견조하게 방어해주는 모습이 보이면 얼마 전과 지난주와 같은 어떤 공포, 패닉, 던지기 이런 것들은 다소 조금은 누그러질 수 있다는 점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종목들이 이제 중소형주 중에 이제 회복을 할 수 있냐 보면은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반도체가 굉장히 좋아졌을 때 투자를 많이 했을 때 직관적이고 전통적으로 가장 큰 수혜주로 거론되는 것은 그냥 뭐니 해도 원익 IPS입니다. 그건 이제 가장 큰 수혜주로 이야기될 수밖에 없고요. 신규 라인 공정 소재 공급사 대비 먼저 수주와 그다음에 매출 발생이 되는 회사가 원익 IPS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발주전에 가장 크게 가장 먼저 예민하게 이제 어떤 발주나 매출이 발생하는 게 순서적으로 보면 원익 IPS가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규모 투자 관련해서도 아마 가장 먼저 예민하게 민감하게 매출이나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종목으로는 결국은 전통적으로 그리고 아주 직관적으로 봤을 때 원익 IPS이기 때문에 원익 IPS가 결국은 이제 수혜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장비 대장주가 원익 IPS라고 하면 지금 반도체 공정 소재의 대장주는 한솔케미칼이 될 수 있습니다.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과산화수소나 프리커서에서 비메모리형 매출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비메모리 관련된 쪽에 대부분 집중된 투자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결국은 한솔케미칼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최근에 보도되고 있는 QD 디스플레이가 이제 하반기에 집중되지 않습니까? TV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QD 디스플레이 관련된 소재 공정 이런 부분도 공급사가 이제 한솔케미칼이 삼성 쪽에서 들어간다는 점에서는 양수 겹장으로 한솔케미칼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국내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관련된 이야기를 했지만 TSMC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 글로벌 기업들도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가 지금 가장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전체적으로 탑다운 관점에서 국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비메모리 투자가 가장 많이 될 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발주처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매출처가 확보되어 있는 종목으로 본다면 결국은 PSK나 코미코, 웰덱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세 종목 정도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이 비메모리 쪽에 투자를 많이 할 때 매출처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PSK, 코미코, 웰덱스 이 종목 세 종목 정도로 조금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 밖에도 이제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도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더군다나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약 40에서 50% 정도 이상 되는 반도체 관련된 중소형주를 생각한다면 결국은 이게 디바이스가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어쨌든 간에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종목으로 본다면 하나머티리얼즈라든지 그다음에 유니셈, 뭐 테스나 그 다음에 네페스 이렇게 종목이 되는데 뭐 테스나나 네페스 그다음에 LB세미콘 이런 종목들은 특히나 그 반도체 후공정단에 대한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죠. 제가 반도체 후공정을 지지난 시간인가요? 굉장히 얼마 전에 예, 반도체 후공정만 제가 떼가지고 관련된 말씀을 이제 영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그 종목 중에서 LB세미콘을 제가 탑픽으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뭐 테스나나 네페스 종목들도 이제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종목들이 하나머티리얼즈나 테스나, 네페스, 유니셈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40에서 50% 이상 크고 메모리나 비메모리든 어쨌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혜주로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 쪽의 마지막 종목을 좀 드리자면
조금 무겁습니다만 올라간 게 거의 없는,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 올라간 게 거의 없는 낸드 쪽에 관련된 고단화, 그러니까 낸드를 적층해서 고단화 수혜주로 본다면 워닝 머티리얼즈입니다. 워닝 머티리얼즈. 이게 상당히 주가 측면에서는 아쉽죠. 주가가 올라간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좀 무겁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또 상대적으로 거꾸로 생각한다면 되게 매력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반도체용 특수가스 관련된 공급사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SK 머티리얼즈가 대장주 역할을 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었거든요. SK 머티가 많이 올라갔죠. 근데 SK 머티는 최근에 이제 분할을 하면서 주 SK와 합병하는 이슈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소멸하는 회사가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반도체용 특수가스 관련된 공급사이면서 그리고 상장사 중에 연간 3천억 원에 달하는 어떤 그 규모로 대규모 매출이 발생하는 곳은 워닝 머티리얼즈 하나만 남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오늘 시장에서 그 SK 머티리얼즈가 이렇게 합병되기 때문에 뭐 관련된 소재단에서 오히려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효성 첨단 소재다 이래가지고 효성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게 리포트가 오늘 나왔었어요. 효성 관련된 쪽에 리포트가 나왔는데 워닝 머티리얼즈도 사실은 같은 반도체 관련된 특수가스 공급사이면서 상장사 중에 매출 3천억이 넘는 상장사 관련된, 그러니까 SK 머티리얼즈와 경쟁하던 상장사 중에서는 네. 워닝 머티리얼즈만 남게 되는 거죠, 유일하게. 그래서 아마 동사의 최대 고객사도 효성화학은 그래서 11%가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효성화학이 그렇게 올랐죠.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효성화학은 PER이 3배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네. 워낙 빠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SK 머티리얼즈가 비오는 이 어떤 모멘텀을 효성화학이 가질 수 있다. 근데 PER이 3배밖에 안 된다. 오늘 리포트가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걸로 기억하고요. 그것 때문에 11% 급등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경쟁사이면서 비슷한 일을 하는 것은 워닝 머티리얼즈가 그걸 하죠. 그래서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다는 점도 워닝 머티리얼즈도 사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TSMC가 지금 파운드리 가격을 20% 인상하겠다 기습적으로 이제 뉴스를 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결국은 저 개인적으로는 DB하이텍 안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1,0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이 3분기가 나오면서 아마 분기 최대를 찍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1,0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은 기준 환율이 1,140원이 기준입니다. 근데 최근에 원달러 환율을 본다면 거의 뭐 1,180원, 70원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환율 영향이 만약에 변수가 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영업이익 3분기 더 늘어나겠네. 더 늘어날 가능성도 그렇죠. 있죠. 그래서 어닝서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DB 하이텍이고요. 더군다나 10에서 15% 정도 내년 정도에 아마 그 관련된 8인치 파운드리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DB 하이텍이 실질적으로 TSMC가 완전히 이제 그런 공개적으로 이제 가격을 올리겠다, 20% 올리겠다 말을 했기 때문에 DB 하이텍도 같이 올릴 수 있죠. 그래서 환경이 정확하게 확인이 됐다는 점에서도 그러면 내년에 영업이익단이 한 4천억대 중반 그리고 아마 감가상각비가 반영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좀 공격적으로 본다면 약 5천억 가까운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한 2조 6천억대 정도일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시가총액 좀 너무 싸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DB하이텍은 상당히 지금은 수급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너무 싸다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M&A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뉴스로는 어쨌든 좀 부인 공시를 내긴 했지만 시장에서 생각하는 DB하이텍의 어떤 가격, 그러니까 매각에 대한 적정 가격, 이게 IB 내부적으로는 한 4조에서 5조 정도까지 본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경영권 프리미엄 붙은 가격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5조 가까이 어떤 가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면 지금 2조 6천억에 거래되는 시가총액은 다소 좀 상대적으로 너무 싼 것이 아닌가. 그래서 DB하이텍까지도 여전히 볼 수 있는 가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